시나리오 표지와 제목만 보면 영화 미스트 혹은 사일런트 힐이 연상되기도 하는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보고 왔습니다. 과연 이 영화는 한국 재난영화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영화일까요? 아니면 뻔하고 익숙한 맛의 재난영화일까요? 소파나잇의 영화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인해 곳곳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공항대교에 엄청난 규모의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길이 가로막혀 움직일 수 없게 된 사람들. 개판이구만. 아사리판이네 이거. 사고 현장에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인 차정원도 딸과 함께 고립되었죠.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는 군 비밀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군견을 이송 중이던 차량 또한 있었습니다. 에코나인 컨트롤 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견들이 통제를 벗어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타겟됐어. 이런 아수라장에서 차정원은 생존자들을 이끌고 다리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영화 굿바이 싱글을 연출했던 김태곤 감독님의 신작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전혀 기대 안 하고 갔는데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가 시작되고 20분만 봐도 영화 전체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모두 들어맞는 영화만큼 재미없는 영화가 또 없죠. 그만큼 이 영화에 새로운 게 전혀 없다는 말이고 곧 옛날 영화 같다는 말이 됩니다. 2021년에 크랭크업한 영화인데 2011년이라고 해도 충분히 믿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리뷰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화의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대교 위에서 엄청난 규모의 연쇄 추돌 사고가 납니다. 이건 꽤나 현실적이어서 별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이런 큰 다리에 엄청나게 짙은 안개가 끼는 건 자주 있는 일이고 실제로 서해대교에서 이런 안개를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 보이는 안개가 실제보다 더 옅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안개가 깔린 상황에서의 초반 스포츠카 질주 장면이 짧긴 하지만 스릴 넘치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해 보여서 안전상 CG의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장면을 영화에 있는 유일한 장점으로 꼽고 싶네요. 이제 아쉬운 점을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이 영화에 새로운 게 전혀 없고 초반만 봐도 영화 전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캐릭터들을 보겠습니다. 주인공 차정원은 자신의 상관인 안보실장 정현백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복잡한 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차정원은 사람의 생명을 더 우선시하는 인물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영화는 그 예상대로만 관객들을 이끕니다.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자 청와대 안보실장인 정현백 또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이런 인물이 알고 보니 사일런스 프로젝트를 승인했던 장본인이었다는 건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이 부분을 마치 중요한 반전인 것처럼 다뤘는데 애초에 그런 짓을 할 만한 뻔한 인물이라는 게 처음부터 보입니다.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에서 승인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생존자들 중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마 치매라는 설정을 알게 된 순간 관객들의 머릿속엔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캐릭터는 이미 크고 작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들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매라는 설정이 이야기에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관객들에게 환영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진부한 설정이란 사실은 달라지지 않죠. 이 영화에서는 순옥이란 할머니가 꼭 치매를 가진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움을 조금 더해주는 정도의 설정이었을 뿐 이야기 전개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할머니 옆에서 같이 죽겠다는 할아버지 역시 관객들을 울게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 잘 보입니다. 제발 좀 울려주세요. 차정원의 딸 차경미는 남을 돕는데 망설이지 않는 정의로운 학생입니다. 하지만 무능력합니다. 영화 마지막에 가면 아빠의 목숨을 구하긴 하지만 그 전까진 내내 바람 행동을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현실감 없이 답답하게만 구는 캐릭터는 진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역시 뭔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가 아니라 드디어 뭔가 하긴 하네 라고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바람 캐릭터라는 단어조차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순옥 할머니 부부도 그렇고 차경민도 그렇고 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구로만 쓰이는 약자 캐릭터들은 관객들이 빨리 그 장면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코믹한 역할을 담당하는 레카도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경직된 분위기를 중간중간 풀어주는데 별로 웃기지가 않습니다. 강아지는 왜 데리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디야, 너도 잠깐 숨 좀. 외의 다른 모든 인물들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 탓만 하며 본인 잘못은 없다고 말하는 박사, 재난 영화에 운동선수 하나쯤은 있어야지 라는 생각에 만든 골프선수, 계속 징징대면 짜증만 유발하는 매니저. 여기에 대체 새로운 게 뭐가 있나요?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대충 여기저기서 가져온 캐릭터뿐입니다.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방식 또한 이곳저곳에서 가져온 느낌이 들고 너무 우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이유부터 그렇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하필 극비 프로젝트를 폐기하기 위해 움직이던 차량이 있었죠. 이 부분은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재난 영화들이 우연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크고 작은 위기들과 그 위기들이 해결되는 방식들은 상당 부분 우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일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필 헬기가 충돌한 곳이 교량 케이블이 약해진 부분이고 생존자들이 딸키를 버스에 두고 왔다는 걸 안 순간 마침 박사의 노트북이 근처에 있습니다. 골프공으로 유리를 깨는 한 장면 때문에 골프 선수는 하필 직업이 골프 선수가 되었고 차정원이 타겟이 되어 개들을 유인해야 할 때 뭔가를 읽어야 할 게 있어야 한다는 설정도 이상한데 마침 딸이 바람행동을 하면서 지켜낸 아내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버스에 놓고 간 양주는 제발 가져가 달라고 소리치며 인위적으로 놓여 있고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위기를 넘어가게 해줍니다. 봤어? 내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 라고 혼자 신나서 무표정의 관객들에게 눈치 없이 자랑하면서요. 우연히 어떤 위기를 해결하고 나면 그 자연스럽지 못한 우연을 가리기 위해 새로운 위기를 바로 튀어나오도록 하는 건 잘 사용하면 통하는 기법이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범벅을 해놓으면 개연성을 절대 바랄 수 없습니다. 영화의 전체가 이런 식이다 보니 저는 이 영화가 과하게 짜여진 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설계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 툭툭 갖다 놓은 티가 심하게 난다는 말입니다. 영화의 핵심 설정 또한 빈약합니다. 생존자들을 위협하는 군견이 어느 정도 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훈련시킨 군견들이라고 한들 특수부대가 개보다 멍청하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수부대가 처음 군견들을 만났을 때 총을 언제 쏘나 유심히 봤는데 특수부대원 대여섯 명은 물리고 나서야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쏜 총알마저 다른 생존자가 맞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요? 처음에 박사의 명령으로 혼자 개들을 유인하던 군인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멍청한 특수부대에 비해 개들은 과하게 똑똑합니다. 총만 골라서 물어갔다는 대사도 있고 차에 경보음을 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것을 예상해서 헬기로 침입하는 것도 너무 똑똑하고요. 다른 인간도 아니고 개가 이렇게 똑똑하게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몰입이 안 됐습니다. 이 정도면 개의 머리에 베테랑 군인의 뇌라도 이식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가 아니라 생존자들 내부에서의 갈등이 훨씬 더 강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이 위험한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자들끼리의 갈등이 뚜렷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생존자들끼리 뭉쳐서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건 현장 외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는 안보실장과의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마저도 안보실장이 무전을 그냥 익십하면서 재미없는 갈등으로 만들었죠. 차라리 생존자들 내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안보실장이 자신의 비밀을 덮기 위해 결국 선을 넘고 특수부대에게 생존자들을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그 결과 생존자 일행들 중 몇몇이 사망하고 그 계기로 남은 생존자들이 똘똘 뭉쳐서 탈출에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조금은 나았을까요? 영화의 사운드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상황이 아닌데도 배우들의 대사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 한두 명이 그렇다기보다 전체적인 사운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예 한 글자도 알아듣지 못한 대사도 꽤 있었습니다. 이 점 또한 아쉬웠습니다.
결말 해석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에코9이 살아남아 끊어진 다리를 바라보는 장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코9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오랫동안 보여줬는데 말이죠. 살아남았으니 인간들에 대한 복수를 마저 해야겠다는 생각? 아니면 자신은 자기 새끼를 구하는 데 성공했는데 차경민이 아빠를 잘 구해냈을까 하는 걱정? 그것도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저지르는 악한 인간들을 에코9의 시선을 빌려 비판하고 싶었던 의도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내내 인간 학살만 하다가 끝날 때가 되니 갑자기 모성애가 폭발해서 자기 새끼를 구하러 뛰어내리는 개가 무슨 생각을 하든 별로 궁금하지 않네요. 총평입니다. 사실 극 초반의 스포츠카 질주 장면부터 연쇄 추돌 장면을 거쳐 군인 2명이 군견들을 제압하려 할 때까지는 나름 느껴지는 긴장감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설정은 왜 있는지 너무 뻔히 보이고 어떤 설정은 왜 있는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얕고 얕은 영화입니다. 설정도 캐릭터도 이야기 전개도 모든 부분이 깊은 생각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메인 촬영 로케이션도 한 곳밖에 없겠다. 이 돈 아껴서 CG로 폭발만 크게 터뜨리고 군견만 좀 괜찮게 만들면 중간은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만든 영화 같습니다. 영화 속 그냥 좋은 순간을 뽑아보는 영화적 순간입니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영화적 순간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영화적 순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화면 오른쪽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점수는요, 바닥 등급에 1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낮은 점수를 줬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과 탈주는 기대한 것과 달랐던 영화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탈출은 너무나도 생각한 대로 뻔하게 흘러가는 영화라서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네요.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점수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파나잇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